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ABL 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5,700원인데 네. 이거 그제 그렇게 많이 가던데요. 어제 그렇게 내려가고 오늘까지 그렇게 막 6,000원씩 빠져버리니까 아이고 주식을 못하겠네. 힘들어. 무서웠네. 네. 최근에 사셨을까요? 네, 월요일 날인가 샀어요. 아, 월요일에 사셔서 화요일인가. 지금. 네, 그럼 저희 두 분의 전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 네,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에이벨 바이오 최근에 이제 담도암 이슈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래서 기존에 기술 수출했던 것들이 지금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추가로 이게 약으로 이제 선정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알테오젠과 같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에이벨 바이오가 지금 전임상 단계라든지 임상 1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들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이런 것들이 신약으로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해봐야 되는 바이오텍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중항체 쪽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그 다음에 ADC 관련돼서도 표적항암제 ADC에 이제 이중항체를 적용하는 부분도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 갖고 계시는 가격이면 최근에 사셨는데 뭐 약간 좀 등락폭이 크니까 이제 시장 영향을 좀 받으면서 흔들림이 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을 그렇게 나쁘게 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저는 전고점 돌파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45,000원까지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들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해결은 됐는데 미국장이 빠지니까 이렇게 막 등락폭이 심할까요? 일단 바이오텍 회사들이 보면 이제 공매도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관세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우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이제 상반기에 학회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관련된 그다음에 ADC 관련돼서 ABL 바이오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데이터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려운 시장에서도 원하는 성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2000-4919번 또는 문자 샵 2034로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임보 로보틱스 네. 31만 5,100원 5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를 지금 한참 됐어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걸까요? 아니요, 제가 사놓고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저희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께 어떤 무게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께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한 3월 중반쯤 사셨다가 그때부터 계속 내려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요? 네, 사놓고 예. 이걸 지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비중이 이렇게 커졌어요. 원래는 10%만 아이고. 20% 했었는데 예. 네, 사놓고 계속 내려가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네. 계속 내려가 버렸어요. 제가 물타기 해놓고 내려갔어요. 그러시네요. 예. 딱 보니까 물타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보통 저희가 물타기를 할 때 중요한 전략이 아주 가장 적합한 자리에 사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계속 물타다가 덩치만 커져버리게 되면 이게 제대로 반도 못해서 또 저가가 나온다. 그러면 더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물타기 하는 가격대가 요게 요 정도쯤이요. 한 27만 원대 부분이 제일 좋았다고 보는데 근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시도는 일단 27만 원대부터 좀 지지권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반등이 시도가 되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비중이 좀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로봇의 앞으로 방향성과 로봇이 이제 앞으로 옵티머스 로봇이 어떻게 나오고 뭐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다 녹여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쪽들의 국내 종목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쪽들인데 또 하나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 그런 건 있겠죠. 또
공매도에 대한 부담성, 예, 그런 건 있는데 그걸 먼저 우려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일단 이 자리에서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돌림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엔 모를까. 여기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가는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1차 저항권이 하나가 있는 게 한 29만 원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아마 매수하셨던 가격대 거의 비슷하게 30만 원대 중반에서 31만 원대가 거기가 저항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일단 하나씩 좀 돌파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가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일단 29만 원대 안착을 하고 거기다 이제 30만 원대 들어갈 때 혹시나 그래도 싸게 사신 거는 29만 원, 30만 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가격들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예. 무타기를 해가지고 네. 이번에 그 단기적으로 매도가가 얼마가 될지 그 예. 매도가를 무타기를 해서 맞춰 놓으려고요. 그런데 지금 비중이 50%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더 물타기 하다가는 약간 더 뚱뚱해질 것 같거든요. 한 종목에 따라서 계좌가 막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대 비슷하게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를 기다려 주셔서 일단은 좀 정리를 그래서 물량을 좀 많이 줄여 놓으시는 게 그 다음에 다음 전략 짜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는 가격까지 안 올라오면 또 미끄러질까 봐서 저는 지금 축매를 해서 맞춰놓으면 어쩔까 싶어서 지금 전화드려봤어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횡보하거나 아니면 바로 탄력적으로 못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또 지금 추매하신 게 또 약간 더 손해가 커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물량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밀려도 계좌의 손해폭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자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민 많이 되시겠지만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오리엔트 전공이요. 네, 오리엔탈 전공이실까요? 오리엔트 전공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6,700원에 42%요. 네. 정치 테마 관련해서 저희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샀는데 막 떨어져가지고 계속 추매했는데 이거 네네. 내일 완전 떨어질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사셨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걸까요? 아니 사고 나자마자 계속 떨어져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만큼 돼버렸어.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대표님 이혁진 대표님인가? 이건희 대표님이요? 네. 네,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오리엔트 전공 이제 뭐 정치 테마주로 지금 부각을 받았고 이제 어제 이제 방송에서도 아마 오늘쯤 한번 이익 실현하시고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사셨네요. 예, 그죠? 오늘 사셨는데 내일 이제 뭐 현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인용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생각보다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가 이제 막 붙었기 때문에 인용 이후에는 어차피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니까 관련해서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시죠, 그죠? 오늘 사셨는데. 계속 예. 떨어져서 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오늘은 일부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테마는 살아있으니까 내일 아마 11시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인용 결과 나와서 급등을 하게 되면 한번 이익 실현하고 한 번 정도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다 하기 싫으시면 어느 정도 비중이라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상전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G 디스플레이 18,000원에 15%입니다. 네, 18,000원에 15%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오래됐어요. 오래 갖고 계시고. 근데 저희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하더라도 추가 매수 좀 해야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건희 대표님. 네, 이건 받고 대표님께 싶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언니. 오래전에 사셨죠, 이건? 예, 오래됐어요. 한 예. 2년 되겠나 싶으네요. 예. 일단 최근에 뭐 수급이라든지 상황은 안 좋습니다. 이제 실적도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린 건 일단 좀 많이 사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사신 것도 있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반토막이 좀 넘게 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마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실적이 이제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2년, 23년, 24년 다 지금 적자를 냈던 상황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근데 작년에 좀 적자폭이 줄었고요. 올해는 아마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제 4분기에 일부 흑자 전환을 했는데 여전히 올해 1분기에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주가가 내림세를 좀 나올 수 있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그 베트남 쪽에 동남아시아 쪽 특히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를 좀 강하게 했는데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가전제품 생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이게 조금 해결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좀 기다려 보시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또 최근에 뭐 아이폰을 비롯해서 이제 조금 소형 OLED 쪽으로 사업 부문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근데 시간은 생각보다 좀 걸릴 수 있고 비중이 다행히 그래도 한 15% 정도시니까 조금 더 좀 참아 보셨다가 오히려 이제 좋아질 때 언제 한번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야 될 타이밍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대표님, 상담. 네, 추가 감사합니다. 매수는 어느 선에서 할까요? 이제 아직은 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 매수라는 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추세가 좀 돌아서야 될 때 해야 되니까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냥 당분간은 그냥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이 시청자님께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AS텍인데요. 네, 네. 네, 비중은 15%고 네. 33만 원, 34만 원. 34,000원일까요? 네, 34,000원. 네, 사신 지 혹시 오래되셨을까요? 네, 작년에 샀어요. 아, 작년에 사셔서 꽤 오래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 여름 때 사셨네요, 보니까요. 네네. 네, 그 뒤로 한 번도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계속 밀렸습니다. 그런 쪽에서 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아시죠? 네네. 자외선 차단제. 예. 네. 그쪽이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여름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또 북반구에 여름이 오다 보면 그에 따라서 또 성수기가 들어왔을 때 그때 또 한번 매도 기회는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이 회사가 좀 투자하기가 조금 좀 꺼려지는 게 일단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시총이 1,000억대 물론 그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분으로 많이 위축된 시총에서 변화가 그렇게 또 거래도 그렇고 지금 거래가 하루에 10,000주 되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확보가 돼야 탄력을 받을 텐데 일단 그렇기 위해서는 국내 화장품 쪽들이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수기가 됐었을 때 그래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과 함께 거래가 나오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아직은 제대로 반응을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혹시나 추매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거래 늘어나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지금 자리는 요 정도 안착하는 거 보고 특히 가격대가 약간 19,500원대 이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추세를 돌린다라고 해야 이때부터가 그 추매하기가 딱 안정적으로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일단 돌아가게 되면 이제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추가적인 저항대가 한 24,000원대 부분이 강하게 지금 저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추매를 했던 걸 떨어뜨려서 특히 처음에 추매했던 물량 정도는 이 정도에서 좀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가격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대가 24,000원대 중반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거기가 이제 저항대인데 지금 그러면은 이 정도 올해 보여줄 실적과 함께 턴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일단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싸게 추매를 했다가 거기까지 들어왔었을 때 거기서 일단 정리를 좀 하시는 쪽으로 했다가 다시 어떤 자리를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끌게 되면은 어떤 또 주가만 계속 하락했을 때 대응할 여력들이 별로 없거든요. 저항대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은 이번 한 주도 끝까지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와 문자 번호까지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그 솔브레인이고요. 네네. 비중 10%에 21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아,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21만 원 갔을 때 매수했어요. 아, 많이 떨어져서 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한테 듣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솔브레인 회사 좋죠. 좋은 회사고 지금 실적도 꾸준히 올라올 걸로 보이고요. 작년 이제 23년도가 좀 위기가 오긴 했는데 작년에 좀 실적이 다시 돌아섰고요. 올해도 아마 작년 정도 수준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이라는 건 숫자도 중요한데 이게 업황이 좋아질 거냐 말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럼 전방 산업에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와야 주가가 좀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일 테고 올 초부터 이제 조금 그나마 분위기가 좀 돌아섰죠. 그래서 반도체도 2분기 이후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어느 정도 회복이 더 될 거다. OLED 쪽으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생산업체에도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는 분위기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 세 섹터 다 좋아질 거다라고 했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연초에 반영되다가 최근에 전체적인 이제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에 조정이 조금 한 2, 3주 정도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21만 원 정도면은 그다음 가격은 높게 사신 거라기보다는 저는 충분히 여기는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거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주봉 차트입니다. 이제 보면 작년 5월부터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추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올 초부터. 그래서 지금 전환했다가 한번 쉬는 거거든요. 예전에 지금 1월 한 3, 4주차 때도 한번 쉬었고요. 그다음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IT 업계가 좋아질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설왕설래가 많긴 한데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도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신호가 한 번만 더 보이면 그쪽으로 같이 이제 세 가지 섹터가 다 좋아진다라고 보면 솔브레인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저는 적어도 한 24만 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브레인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3만 원에 50%요. 아, 혹시 올해 매수하셨을까요? 예, 한참 올라갈 때. 아, 고점에 자기 말했어야 사셔서 되는데.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차분하시네요. 아무래도 주가 때문에 그러시지 않나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드네요. 너무 예, 내려서. 힘내시고요. 다시 올라올 예. 겁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자리면은 비중을 좀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비중이 50%예요. 예, 너무 많이 싫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많이 싫으신 거죠? 예. 그때 이게 예. 앞으로 이제 전략주들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예. 회사도 뭐 실적도 좋아가지고 싫었더니 상황이 이러니까 계속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을 때는 다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지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예. 속상하긴 한데 일단 네. 그래도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업황이 안 좋다거나 뭐 지금 전력 변압기기 관련된 쪽들 아까도 일진전기 상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지금 상황들이 미국이 AI 관련된 인프라 쪽들이 지금 약간 고민이 많다 보니까 더 못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만 잡고 확인된다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좀 비중 조금 더 추매를 해놓으셔야 좀 단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저항대만 일단 말씀드리게 되면요. 예. 지금에서는 한 31만 5천 원대가 일단 안착이 돼야 그럴 거래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저항대고 두 번째가 한 34만 원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 두 개만 안착하게 되면은 일단 매수하셨던 가격대 부근 정도까지 이제 슥 들어올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근데 미국이 얼마큼 빨리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올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밑에서 쭉쭉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걸 좀 기다려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뉴로메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3,000원이고 비중은 10%요. 네, 33,000원에 10%. 오늘 많이 올라주긴 했는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좀 올랐는데 이게 네네. 매수가까지 올라온가 그게 궁금했어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김윤수 대표님한테 상담 받을게요. 네,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속상하네요. 예, 주가가 또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못 지키고 여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만약에 매매하는 팁을 약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요런 때 이제 주가가 이제 박스권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강하게 이탈됐다 그러면 그때만 좀 줄여주셨어도 한 31,000원대 갔거든요. 이때가.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좀 그다음에 다음을 대응하시기 좀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가격대를 지금 밑에서 한 번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예, 좀 아쉽습니다. 이때도 한번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참 대응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귀신에 홀렸는가 봐요. 예, 그래서 예, 아니다 뭐 또 다시 기회를 찾아가야죠. 그게 또 주식하는 저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오늘 협동 로봇 관련된 쪽 그리고 뉴로메카의 좀 긍정적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오늘 딱 저항권까지 한 번에 올라왔었어요. 이런 것도 예, 일단은 조금 좀 덜어낼 자리긴 한데 물론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 덜어놔야 다시 밀리게 되면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예, 일단은 오늘 그래도 강하게 돌려왔던 자리 그러니까 지금 28,000원대 근접대는 일단 1차 저항이다라고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음을 보게 되면 아마 31,000원대 부근 정도가 좀 저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은 일단은 그렇다고 이거를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더 늘려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좀 턴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일단 요거는 지금 밑으로 보는 것보다 한 25,000원대 부분이 안착해서 이제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좀 비중을 늘려서 그러면 단가를 낮춰서 다시 한번 다음 저항대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그때 31,500원대 이 정도쯤까지가 이제 저항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정 확인하는 거 보고 그 정도 부분까지 단기 목표 맞춰서 일단은 좀 단가 낮춰서 좀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좀 비중을 줄여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25,000원이 안착되는 거 보고 하세요. 안착되면은요? 예.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른 고민이 해결되셔서 편안한 4월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도 전문가님께 투자 의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